자, 여러분들 95쪽 피세요.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대입해가지고 값 구하라는 문제야. 함수 f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밑이 a이고요. 그 다음에 진수의 자리에 2x 플러스 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예요. 이 녀석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왔대요. 그러면 x에다가 3을 대입해. 그러면 f3은 로그 a에 3 대입하면 9죠? 플러스 2한 게 4래요. 자, 그러면 로그 a의 9가 얼마였단 소리야? 2였단 소리겠죠? 그죠? 그럼 이게 2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얼마면 좋겠니, 얘들아? 밑을 구하는 거야. 밑. 그치? 뭐에다가 제곱하면 9가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렇게 말할 수 있겠어? 아직 안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봐봐, 내가 다시 한번 적어줄게, 예쁘게. 로그의 a9가 2래. 이렇게 적고, 얘를 이렇게 옆으로 보낼 때, 얘를 어깨 위로 올리라 그랬잖아. 지수로, 그쵸? 그래서 9는 a제곱, 따라서 a는 뿔마 3인데, 우리가 밑 조건에 의해서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3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내가 여기서 얘기한 거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뭐에다가 제곱하면 9가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미지수고 여기가 3이었다. 그럼 3에다가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로그 5의 x가 있어요. 자, y는 로그 5의 x야. 그럼 밑이 5짜리예요. 그쵸? 그러면 일단 로그 함수는 밑의 값에 상관없이 1,0 지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5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옵니다. 그냥 대충 할게. 얘들아, 비율은 안 맞아. 내가 이거 초점 맞추려고 그림 그렸던 거라서 그냥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비율이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옳은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골라달래요. 자, 1번 기억 볼게. 그래프는 점 1,0 지나죠? 참.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 아니라 y축이겠죠? 지수함수가 점근선이 x축이었으니까 로그 함수는 y축으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죠? 0보다 큰 범위였어. 왜냐?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수였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리을. 양수 x에 대해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증가하는 그래프죠?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리을 맞고, 그 다음에 미음. 그래프는 y는 5의 x제곱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길이미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프 해석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천천히 구해봅시다. (3번) 자, 1번 먼저 볼게요. y는 로그 3에 x 더하기 1에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얘들아, 쌤이 이런 녀석은 평행이동 관련된 녀석은요 항상 원형을 생각해달라고 그랬어. 그쵸? 원형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우씨, 큰일 날 뻔했네. 로그 3의 x인 거 혹시 보이나요? 그죠? 그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얘들아, 쌤이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만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X, Y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표현해, 얘들아. 벡터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익숙해놔야 돼. 진짜 나중에 벡터 배우면 이렇게 얘기해. 이 벡터를 마이너스 1,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러거든? 왜냐면 이게 아니다. 왜냐면을 왜 붙이냐. 자, 그래. 이 녀석은 y는 로그 3의 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이 녀석이 나오게 됐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그려보세요. 원형을 그렸다고 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혹시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원래 점근선이 y축이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y축이 뒤로 한 칸 밀렸겠지. 그게 x는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원래는 1,0을 지났는데 1,0이 마이너스 1,2만큼 이동하니까 0,2로 올라왔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미세값에 상관없이 일단 0,2를 지난다는 소리고, 근데 내가 밑을 확정 지어줘야 되니까 예쁜 값 하나를 대입해서 점을 찍어야 돼. 그 값은 뭐냐면 그냥 이 녀석이 2일 때 여기가 로그 3의 3이니까 1이 되고 여기 2 더하면 3 되겠지? 그러니까 2,3을 지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 점근선 같게 슉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죠. 조진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로그 3의 x-1에 플러스 2야. 그래서 점근선 표시 꼭 해주셔야 되고, 알겠죠? 이렇게 그린 거 이해되니? 점을 2개 찍어야 돼. 근데 하나는 정점이고 하나는 이 로그 함수의 밑을 결정 지어주는 점이야. 만약에 이 녀석이 밑이 5였어. 그러면 x에다가 4를 대입해서 로그 5의 5를 만든다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2. 내가 그냥 제일 간단하게 진수랑 밑이랑 같아지는 수를 대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돼. 알겠죠? 뭐 다른 거 대입해도 돼. 선생님, 저는 변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하고 싶어요. 하셔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면 여기 3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2 더하니까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1 지난다고 해도 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근데 우리가 좀 센스가 있으면 이딴 짓은 안 하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로그 3의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입니다. 자, 우리가 이 녀석을 봤을 때 마이너스 1이구나. 쏘리. 우리가 이 녀석을 봤을 때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바라봐. 괜찮니? 그걸 로그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저 녀석은 우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라는 것은 로그 3의 x를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 그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겠지. 왜? 원래 1,0을 지나고 있었으니까. 이게 또로롱 하고 온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아래로 한 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났겠죠? 여기를 지나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하나 넣어줘.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할게. 그걸 로그 3의 3의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그릴 수 있겠어? 좋아요.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자, 4번. 와, 나 라세까지 했는데 이게 안 보이네. 여기 있으면 귀신같이 저게 2가 맞지, 얘들아? 내가 되게 감으로 찍고 있거든요. 밑 틀리면 혹시 바로 말해줘야 돼. 자,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저거래. 자, 적어드릴게요. m,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y는 로그 2의, 얘들아 저거 4x-8이라고 적지 말고 4로 묶어. x-2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x의 개수가 1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갑자기 4로 튀었죠.
근데 얘들아, 로그에서는 걱정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면 로그계에서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바꿀 수 있어서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2로 바꿀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x-2부터 먼저 쓰면 뒤에 플러스 로그 2의 4인데 그 녀석이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쪽에 플러스 1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될까요? 납득되죠? 따라서 x 대신에 x-2가 대입된 형국이니까 m의 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y쪽은요 2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3만큼 평행 이동했겠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 로그의 성질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쓰이는 거야. 좋아요. 자, 5번 갑니다. 자, 5번.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자, 1번 볼게요. 얘는 뭐야? 3이랑 로그 2의 7이랑 로그 4의 63이죠? 얘들아 일단 밑이 지금 다 같아 달라? 너무 달라요. 왜냐? 여기는 2고 여기는 4고 여기는 로그로 표현도 안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로그 함수 단원이잖아. 로그 함수로 일치를 시켜줘야 돼. 근데 뭐가 편하냐면 이 녀석이 제곱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밑이 큰 녀석으로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네를 다 밑이 4짜리인 로그로 바꿔보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거지로 바꾸는 거야, 얘들아. 로그 4에 얼마여야 3이 될까요? 로그 4에 얼마여야 3이 돼? 4에다가 세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수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좀 아주 어려워, 얘들아. 너네가 로그를 지금 처음 배우는 거라. 로그 4에다가 세제곱을 하면 64가 되잖아. 그러니까 4에다가 세제곱하면 64가 되는 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로그 4에 내가 멋대로 여기다가 제곱 취했으니까 여기도 제곱 취해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로그 4에 49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의가 아니야.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멋대로요. 이 앞에다가 2분의 2를 곱한 거야. 그러면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전체에 영향 안 미치잖아. 근데 2가 여기로 가고 요 위에 2가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로그 4에 49로 바뀌는 거야. 거꾸로 생각해도 돼. 여기서 2의 제곱, 7의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튀어나오면 또 약분되니까 뭐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로그 4의 63. 그러면 이제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진수가 커질수록 전체가 커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진수가 제일 큰 녀석이 요 녀석 1번, 그 다음에 요 녀석 2번, 그 다음에 요 녀석 3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천천히 풀어주시면 좋겠다. 자, 나 2번 볼게요. 자, 로그 3분의 1의 2,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달래요. 자, 그럼 얘도 어거지로 바꿔야 돼. 어떻게 어거지로 바꾸냐? 일단 둘 다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저 두 개는 괜찮은데 이 녀석을 우리가 변형을 해볼게요. 얘는 로그 3분의 1에 얼마였을까요?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혹시 얼마가 나올까? 3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여기가 로그 3분의 1의 3이에요.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들아.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3의 얼마가 마이너스 1일까? 로그 3의 3이 마이너스 1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지금 밑이 1보다 어때? 커, 작아? 작지? 밑이 1보다 작게 되면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밑이 0과 1 사이일 때야? 그때 이제 진수가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겠지.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1등, 2등, 꼴등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아 이거 정답 적을 때는 이 원형으로 적어야 된다.
그치? 내가 일부러 변형을 시켜 놓은 거니까 우리가 해설에 이제 답을 쓸 때는 원형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얘들아, 여기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자. 우리가 공수 2에서도 배울 내용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얘들아, 역함수가 우리가 아직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y는 x 대칭을 이루는 함수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원형이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는 로그 4, 미안해. y는 3의 x-2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우리 복습하는 거야. 이 녀석 평행 이동하기 전 모양은 뭔지 혹시 보이세요? 그렇죠. 순수하게 3의 x제곱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를 배우고 있잖아, 얘들아. 그치?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예요? 그치? x는 3의 y제곱이니까 y는 로그 3의 x겠죠? 그래서 밑이 3짜리인 로그로 이렇게 바뀌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봐. 중요해? 내가 이 지수함수에서 관계를 볼래? 얘는 몇 컴마 몇 평행 이동했어요? 2,1만큼 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 녀석의 역함수니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평행 이동량 있죠? 이거를 거꾸로 옮겨주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했었잖아. 그럼 내가 이 로그 함수에서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기게 되는 그래프가 y는 로그 3에 x-1에 플러스 2 이렇게 생기잖아.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에요. 이 체계를 지금 잘 봐놔야 돼. 이게 무슨 느낌이냐?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는 것에 x랑 y랑 다 바꾼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 되는 정도도 바뀌는 거야. 지수함수에서는 원형에서 이제 2,1만큼 평행 이동했던 녀석이라면 로그 함수에서는 얘가 1,2만큼 평행 이동했던 녀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와닿진 않을 거라 쌤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봐. 나중에 익숙해지면 얘들아 이거 딱 보고 얘 이거 원형 2,1만큼 이동했네? 그러면 로그 함수는 1,2만큼 이동했겠구나가 바로 보일 거야. 자, y는 3의 x-2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복습 로그 미안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y는 1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끝발이 왜 이러냐. 이게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0,1을 지나고 있었는데 걔가 2,1만큼 이동하니까 2,2를 지나고 있었겠죠? 미세 값에 상관없이 2,2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3,4도 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쫙 생긴 게 우리가 로그 3의 x-2제곱 플러스 1이야. 이거 이해됐어? 자, 이 녀석을 쌤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들아 이게요 정확히 접하는지 아닌지 몰라. 이게 아마 쌤 생각에는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나올 수가 없거든. 막 그냥 설명할 수 없어. 미적분 2 내용이라서. 근데 이렇게 뚫고 지나갔을 거야.
y는 x가 여기 2,1을 동시에 지나니까 이렇게 y는 저 지수함수가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겠거니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런데 내가 y는 1을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는 1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2,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역함수는요.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겠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로그 3의 x-1에 더하기 2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예요.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녀석이 x는 1이 점근선이니까 x축으로 1만큼 이동했겠구나.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원래는 1,0을 지나는데 지나는 점이 2,2로 바뀐 거잖아. 왜냐면 정점은 이제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x축으로 1만큼 갔고 y축으로 2만큼 올라간 거니까 y축으로 2만큼 올라간 것도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데 우리가 뭐 문제 풀 때 뭐 맨날 그래프 그리면서 풀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계화를 시켜서 풀면 좋을 것 같다. 자, 2번 볼게요. 로그 2에 x-1 더하기 1. 자, 이 녀석은 우리가 로그 함수의 입장에서 원형은 로그 2의 x였을 거야. 그쵸? 그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 y축의 방향으로 얼마 이동한 거야? 1,1만큼 이동한 거지. 그러면 지수함수도 1,1만큼 평행이동시킨 녀석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개꿀이죠.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함수값 구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뭐야? 진짜 초비상이다. A 띠리리 띠리리 BCD 여기가 지금 A고 Y 값이 A가 나오도록 하는 로그에 X에는 B를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Y는 X를 타니까 여기는 B가 됐을 것이며 B에서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가 C고 이렇게 됐을 때가 D라는 거지. 이쪽에서 이렇게 만날 때 생기게 되는 점이 D였다. 겁나 그래프. 귀찮아. 이렇게 생겨먹은 로그 함수랑 y는 x가 있대요. 이때 얘가 로그 지금 2의 x죠? 로그 2의 x라 자 이럴 때 d 빼기 c를 구해달래. 자 그러면 d 빼기 c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이 값이랑 이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a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a 값이 얼마인지 혹시 보이나요? 뭐 대입하면 0 나와? 여기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면 0 나와요. 진수는 1이 들어가면 미세값에 상관없이 우리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x절편은 1이다라고 외우고 있어도 돼? 얘들아.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해. 그러면 y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요 b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쵸? 타고 가는 거야. 이 녀석이 2래.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2면 여기도 또 2지. 그럼 로그 함수에다가 뭐 대입하면 2가 남아요? 로그 2에 얼마가 2야? 자, 로그 2에 얼마가 2죠? 4인 거 보이세요? 2에다가 2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수가 x니까 이 녀석은 4인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4니까 여기 y값도 4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그 2에 d가 4래. 그러면 d는 얼마일 것 같아요? 2의 4제곱이니까 16 나오는 거 보이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6 마이너스 4니까 12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면 되겠다. 괜찮아?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아, 뭐라는 거야? 8번이에요. 8번. 자,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문제인데 얘도 어제 우리 그 지수함수에서 구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잘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얘들아, 이게 로그 2의 x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그 2의 x 플러스 4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0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3,0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야? A가 지금 이 녀석의 y절편이네, 얘들아. 그럼 y절편은 뭐예요? 로그 2의 x 플러스 4에다가 x자리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y 값은 로그 2의 4니까 2가 나오는 거 혹시 보이니?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로그 2의 4니까 2야. 그러니까 여기 값이 2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x축과 평행한 녀석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린 값이 여기가 c가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그래서 이 곡선이랑 저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달래요. 아, 나 선생님 나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 괜찮겠어?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동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딱 보이는 거지. 선생님, 여기 지금 여기 올린 녀석이랑 여기 면적이랑요.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했을 때가 지금 똑같죠? 똑같은 거야. 아예 합동이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쪽으로 땡겨오게 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면적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녀석만 구하면 되겠다. 자, 얘들아. 우리가요. 로그 2의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2가 나올까요? 여기다가 x의 자리에다가 얼마 대입해야 이게 나올까? 4 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또 4를 이번에는 저 로그 2의 x 플러스 4에다가 대입해봐. 그럼 로그 2의 4 플러스 4니까 로그 2의 8이죠. 로그 2의 8은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저 녀석의 면적은 4 곱하기 1이니까 4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괜찮겠어요? 차근차근 그래프 그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유형이에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어제 했던 코스 또 반복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그대로야. 그냥 그 지수에서 이름이 다 로그로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제 배운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얘들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내가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이 x축이랑 평행한 녀석이기 때문에 y축 평행 이동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해를 구하잖아. 근데 해는 x의 범위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지수함수는 x랑 그렇게 연관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 반면에 로그 함수는 점근선부터가 일단 y축이랑 평행한 x는 모시기 이런 직선이지. 그리고 진수 조건도 있죠. 밑조건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x의 범위에 제한이 많이 걸리는 요소가 많아. 제한이 걸리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부등식 문제가 나올 때는 다 로그 쪽에서 많이 나와요.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시험 기간 때 시간 부족하다. 뭔가를 때려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로그 쪽으로 가야 돼. 쟤 자니? 너 잤지?
분필 던져버린다. 여기 나 지금 여기 총알 지금 한 30 몇 발 장전되어 있어요. 자, 무튼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왜냐? 최대값과 최소값은 우리가 y랑 관련된 요소잖아. 근데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죠. 그래서 y랑 관련된 요소가 잘 안 나와. y축의 평행이동 양의 영향도 안 받고 대칭이동 해봤자 뭘 해봤자 그냥 실수 전체지. 그래서 뭐 제한된 범위로 내면 뭐 지수나 로그나 뭐 똑같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대 최소는 지수 쪽에서 많이 나오고 방부등식 쪽은 로그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게 쌤이 파악한 일종의 출제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자, 얘도 똑같아. 우리가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수 때랑 똑같이 미세 범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라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큰 녀석 대입했을 때 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러면 작은 녀석 대입한 게 큰 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이제 그것만 또 신경 써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 만약에 x의 범위가 m 이상 n 이하라고 또 나와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m 대입한 거랑 n 대입한 거랑 비교했을 때 fm이 최소고 fn이 최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쪽은 반대겠죠? mn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m을 대입한 게 최대고 n을 대입한 게 최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클 때 이제 진수가 클수록 전체가 커지고 맞죠?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진수가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고 요것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맥락이 아예 다 똑같아. 그냥 함수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요소가 다 똑같아. 삼각함수가도 똑같겠죠? 삼각함수 정의 배워, 삼각함수 그래프 배워, 삼각함수 최대 최소 배우고, 그 다음에 방부등식 배우고 그러고 또 끝나는 거야. 그리고 대단원 2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지? 자,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필수 예제 9번.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x의 범위가 4에서 6 사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쌤이랑 약속을 하나 합시다. x축이나 y축은 가급적 안 그릴 수 있으면 안 그리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이 얘기를 너네 이제 앞으로 유리함수, 무리함수 가르칠 때도 똑같이 할 거거든? 왜냐? 그래프의 특징을 결정짓는 요소만 잘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x축, y축이진 않아요. 근데 물론 서술형 때 그리라고 하면 그려야 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하등 쓸모가 없다. 자, 1번 볼게. y는 로그 2의 x-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이제 보자마자 우리가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데 로그 함수에서 특징 파악할 때 일단 밑의 범위 살펴봐. 밑이 2니까 우리가 증가하는 모델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살펴보는 거야. 점근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진수값이 0이 되는 값이에요. 따라서 x는 2예요. 왜냐? 우리가 항상 정의역이 이게 지금 0보다 크다잖아? 진수가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게 정의역이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는 x 이퀄 2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냐. x는 2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리세요. 이것만 그리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게 문제에서 나온 녀석이고 근데 우리가 4에서 6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랑 6을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4를 대입했을 때는 얘들아 로그 2에 2니까 여기 값이 1이 나왔을 거야. 로그 2의 2는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4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1이 나와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로그 2의 4니까 2가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2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만약에 뭐 최대를 갖는 x, 최소를 갖는 x도 같이 구해달라고 하면 그냥 같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밑이 1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x 값이 커질수록 전체가 커지는 거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1 빼기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자, 이 녀석은 우리가 로그 3분의 1의 x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는 건 이제 보일 거야. 근데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것만 캐치를 하면 돼. 일단 밑의 범위 1보다 작죠? 0과 1 사이지? 아, 감소하는 녀석이구나. 일단 그려.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점근선은요, 진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0이 되게 하면 x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빡 그리는 거죠. 이게 점근선이. 근데 사실 얘들아, 점근선 안 그려도 돼. 어차피 최대 최소의 영향 미치지도 않아. 근데 그냥 예의상 그려주는 거야. 그게 로그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요. 우리가 지금 범위가 2에서 8 사이니까 2랑 8이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선생님 최대일 것 같고 8을 대입했을 때 최소일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2 대입하게 되면 로그 3분의 1에 천천히 연습합시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질문. 로그 3분의 1의 3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 혹시 보이세요? 다들? 근데 이거 사실 지금 보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얘들아, 제일 좋은 거. 자, 잘 봐. 3분의 1에 몇 제곱을 해야 3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역수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만 해주면 돼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야. 혹은 그냥 기계적으로 로그 3분의 1의 3은 3분의 1은 마이너스, 자,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마이너스 삐져나올 수 있네. 마이너스 1분의 1이었겠지, 원칙상. 근데 어차피 그냥 1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로그 3의 3은 1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 이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의미를 되뇌이는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특강 때 저것만 잘 이해하자. 나중에 누군가가 로그 3분의 1에서 3은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대답만 하면 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요. 쌤이 엄청난 걸 바라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해주게 되면 이 y값은 마이너스 3이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8을 대입해 봅시다. 8을 대입하면 로그 3분의 1에 9 빼기 2야. 자, 그러면 또 저 녀석을 내가 물어보겠죠.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인 거 보이세요? 다 뭔가 오디오가 달랐는데? 기분 탓인가? 자, 3분의 1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9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역수 취한 다음에 제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선생님, 그래서 나 여기 y값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지금 맥시멈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미니멈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요. 좋습니다. 또 이런 거 하면서 로그 정의도 복습하면서 공부하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지우고 갈까? 자, 10번 가볼게요. 자, 함수 y는 로그 2에 갑자기 이제 안에 2차 함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쵸?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 x 이퀄 a에서
우리가 최소값 b를 갖는데요.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얘들아, 우리 천천히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일단 밑의 범위를 파악하는 거야. 밑이 지금 어때요? 1보다 크죠? 그러면 진수가 커질수록 전체는 커지고요. 진수가 작을수록 전체는 작아져. 맞죠? 근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 안에 있는 진수에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이 최소일 때예요. 이 녀석이 최소면 전체도 최소다라는 아이디어로 갈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이 녀석이 최소일 때라고 하고 적어봤더니 이 안에 있는 녀석, 우리가 정말 지겹도록 보고 있는 저 녀석, 이차함수죠.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네. 맞죠? 어떻게 그려져? 써용 이렇게 그려지겠죠.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저 오디오가 좀 이상하다. 얘들아, 여기 2,2야. 맞지? x-2의 제곱 플러스 2니까. 잠 좀 깰래? 자, 2,2니까 할 말을 까먹었어요. 자, 이 녀석이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최소일 때, 자, x는 2에서, 자, 이 이차함수, 내가 이 안에 있는 녀석을 fx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fx의 최소는 2가 되었던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전체 최소값은 y는 로그 2에 2 적고 뒤쪽에 아무것도 없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 얘들아, 로그 2의 2는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이게 b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는 a에서니까 이 녀석이 a가 됐던 거예요. 따라서 a는 2고 b는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애들이 흔히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여기서 최소값 b라 그래서 아우, 나 이차함수 최소 구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이거를 b라고 하면 망하는 거야. 이게 진짜 실수 많이 해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인 함수 y는, 이번엔 정의역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로그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나와 있네.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각각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풀이 방법이 똑같아요. 이 녀석이 이제 fx라는 함수로 두어. 그 다음에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제한된 범위에서 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 오케이? 자,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로그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도 이제 밑을 먼저 봐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0과 1 사이니까 진수가 커졌을 때 최소가 되고 진수가 작아졌을 때 최대가 될 거야. 요거 이해되니? 거꾸로 가니까 이제 함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fx의 최대가 될 때가 이 녀석이 최소가 돼요.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순간은 로그 2분의 1에 fx의 최소값이 왔을 때 전체는 최대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는 이 함수 fx의 최대 최소를 잘 구한 다음에 열심히 대입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줄 거야. 자, 얘들아, 근데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면 제일 큰 게 나오고 제일 작은 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최대 최소에 적으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저런 걸 다 문자로 다뤄. 그러니까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가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거든. 그때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fx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fx 최고차함계수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칭축 얼마죠? 그렇죠. 좋아. 잠 깨고 있어.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일 플러스 2 플러스 7이니까 8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8이라서 이 함수 fx의 최대에 해당하는 게 8이었을 거야. 왜냐? 지금 이 제한된 영역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여기까지 동의 가능하겠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 동의, 동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최소였겠다. 여기가 최대고. fx에.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 1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4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1,4.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내가 가급적 바라는 것도 이런 거야, 얘들아. 그 복습 한번 할래요? 우리 2차 함수. 자, 대칭축이잖아, 여기가 다. 맞지? 얘들아, 마이너스 1과 1의 거리가 얼마야, 거리? 2죠? 그럼 여기 떨어진 거리는 2의 제곱에다가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절대값 붙이시면 돼요. 내가 이거는 너네 센 시스텍 같은 거 풀 때 내가 많이 얘기해 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가 그냥 4가 돼서 이거 보자마자 그냥 1,4로 적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문자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 볼 때 진짜 편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 오랜만에 복습. 그래서 이게 1,4니까 아 선생님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8이 되겠다. 이 녀석이 4고 이 녀석이 8이 됨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계산하는 거야. 선생님 로그 2분의 1의 8은 얼마일까요? 2분의 1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8이 될까요?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세제곱. 역수 취한 다음에 세제곱하면 8 나오는 거 보여?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4는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인 거 혹시 잘 보이니?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은 마이너스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우리가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따지는 게 중요했던 거고 이런 걸 못하면 그냥 우리 필수 예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쌤이 진짜 내가 수업 때 계속 얘기했다. 진짜 이거. 너네 이거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뭐 이때 안 되면 뭐 다음에 되겠지 하는데 아니 다음에 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이게 구조상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잘 봐놔야 돼. 오케이. 자, 12번. 자, 보겠습니다. 자, 로그 A의 X 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자, 우리 어제 지수 함수도요, 막 2의 2x제곱, 2의 x제곱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공통된 부분 t로 치환한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했었겠죠? 그 녀석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바로 가볼게요. 내가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이 녀석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데요. 잘 들어봐. 로그 3의 x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진수의 지수는 로그의 개수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네, 천천히 다시 적어줘야겠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이 녀석, 진수에 있는 지수, 이 녀석은 우리가 로그 앞에 개수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x제곱을 저렇게 내보냈을 때 절대값 x로 바꿔주셔야 돼요. 물음표가 뽀용. 왜냐? x가 물론 지금 여기서는 진수 조건 때문에 이게 지금 양수인 게 보장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가 생짜로 로그 2에 뭐 x제곱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 녀석은 얘들아 정의역이 양수일 때만 해당이 되질 않아요. 하나하나 배우고 넘어가자. 좋다. 자, 여러분들 공부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특강일 때 이것까지 다루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고3 내용이에요. 졸라 똑같아 보여요. 근데 똑같다고 하면 내신에서 틀리게 돼요. 요즘은 내신에도 나오더라. 한 쌤 때만 하더라도 수능 테마였는데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내신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두 녀석의 차이를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잘 들어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냥 주어졌어, 처음부터.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진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에서는 진수 조건이 그냥 x가 0보다 크다야. 근데요, 이쪽에서는 x제곱이 0보다 크다야. 그래서 제한 조건이 x가 0이 아닐 때 모든 실수에서 다 돼요. 왜냐?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어디다가 뭐 적어놔. 그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12번 거기 위에 막 여백 있지 않니? 그러다 보니 내가 근데 로그의 성질을 또 이용하고 싶단 말이야. 선생님 나 이거 이 앞으로 막 내보내고 싶어. 나 내보내고 싶은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로그 2 이런 식으로 막 쓰고 싶은데 여기다가 그냥 x를 쓰면 이 녀석은 이제 또 진수 조건에 의해서 또 x가 양수일 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값을 씌우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면 x가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다 되니까. 0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완벽하게 동치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물론 주말반에 이번 주에 배울 거야. 완벽한 동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2 로그 2의 절대값 x랑 로그 2의 x의 제곱이랑 아예 똑같은 식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실제로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2 로그 2의 x는 이 녀석을 x가 음수인 쪽을 지운 그래프야. 양수일 때만 그린 그래프예요, x값이. 그래서 정의역의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은 서로 다른 함수예요. 함수가 서로 일치하려면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물론 공수2에서 배워,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앞으로 내보내고 싶어. 근데 원래는 함부로 내보내면 안 돼. x가 음수일 때도 성립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x의 제한 조건이 양수라고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보내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x의 범위가 3과 9 사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제곱에 달린 녀석이나 2로그 3의 x나 똑같은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 정의역이 3에서 9 사이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치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그래서 함수가 서로 똑같으니까 내보낼 수 있는 거야. 그냥 막 내보내면 안 돼요. 왜냐?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막 내보내면 틀리게 나오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로그 3의 x 그래프를 쌤이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가 어떻게 바뀌냐?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되고 내가 지금 t의 범위를 몰라, 얘들아. 그죠?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내가 t의 범위를 구해야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로그 3의 x의 범위를 통해서 내가 t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로그 3의 x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 대입했을 때 1 나오고 9 대입했을 때 2 나왔겠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1부터 2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세로축의 범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이제 아래에다가 써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2차 함수가 1과 2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 2차 함수, 얘들아, 꼭지점 몇 컴마면? 그렇죠? 1,1이야. 그런데 2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2 대입하면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1, 최대값은 2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1입니다. 이렇게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한 문제 하고 쉴게요. 자, 로그 2분의 1의 x랑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자, 얘들아, x분의 4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로그끼리의 나눗셈은 미안해. 진수의 나눗셈을 로그끼리의 차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식이 바뀌어. 괜찮니? 나누어져 있던 거를 차로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괜찮아요? 괜찮지? 그리고 x의 범위가 4분의 1에서 2 사이라고 나와 있어. 선생님, 나 또 치환 마려워요. t는 로그 2분의 1의 x로 치환할 거야. 선생님, 그러면 나 이제 로그 함수 그릴 건데 밑이 2분의 1짜리니까 감소 함수로 그릴 것이야. 그러면 나 4분의 1 대입했을 때 최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했을 때 최소 나올 거야. 4분의 1 대입하게 되는 순간 자,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이래. 2분의 1에다가 몇 제곱해야 4분의 1이 나올까요? 맞아요. 그래서 2예요. 함수값이. 자, 로그 2분의 1에다가 몇 제곱했더니 2가 나올까요? 역수만 취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 y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t 곱하기 요거 지금 자 로그 2의 4는 얼마일까요? 맞아요. 역수치하고 제곱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빼기 t 이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이라는 식으로. 그럼 이제 나 또 t에 대한 2차 함수예요, 선생님.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1로 최대값 나오고 2 대입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어요. 따라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연쇄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로그 방정식 할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온몸으로 거부하는데. 자, 우리 방부등식하고 오늘 끝낼 거야. 한번 잘 봅시다. 로그 방정식은요, 얘들아, 111쪽 보세요. 읽으면서 천천히 따라와봐. 로그의 진수 또는 미세,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미세도 들어가. 로그의 형태에 따라서 그 조그만한 부분이 미시였잖아. 그러니까 미세도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진수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주로 진수에 들어가겠죠. 이때 자, 밑조건은 똑같아 얘들아. a가 양수고 1이 아닐 때 로그 ax가 b라면 당연히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a의 b제곱이겠죠. 그리고 얘들아 우리 이거 그 명제 때 배우게 될 화살표인데 월수반은 어제 배웠죠? 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화살표 커다란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동치예요. 동치. 필요 충분 조건. 도현이도 이번 주말에 배울 거니까 그냥 적어 놓으세요. 필요 충분 조건. 막 충분 필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가 똑같다 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x1과 x2는 똑같아. 왜냐?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1대1 대응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y값을 결정짓는 x값은 유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x1과 x2가 똑같았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풀게 될 텐데요. 로방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왜?
너무 줄였는데? 자, 우리가 로그 방정식의 핵심은요, 일단 밑을 같게 해줄 수 있으면 무조건 다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냥 지수 방정식이든 로그 방정식이든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밑의 형태를 동일하게 바꿔주면 좋다. 그 다음에는 그냥 여러분들 그 리듬에 맡기세요. 그러면 알아서 잘 풀릴 거야. 거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밑이 똑같게 될 때 진수끼리 똑같으면 전체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갈 테니까 보면서 천천히 따라옵시다. 자, 로그 방정식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항상 문제 풀 때 있잖아. 진수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야 돼. 쌤이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수함수는 주로 최대 최소 쪽 구하는 거에 많이 나오고 로그 함수는 방정식 부등식 해구하는 거에 많이 나온다 그랬지? 이 진수 조건 때문에 제한 조건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야. 같이 한번 보자. 자, 로그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진수가 양수여야 돼. 이것부터 체크를 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럼 x가 0보다도 크면서 x가 1보다도 커야 돼. 그럼 우리 이거 1차 연립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1보다 큰 녀석만 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밑이 지금 다 2로 다 똑같네? 그러니까 같다라고 두고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건데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요. 이 녀석이 이제 x의 x-1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이 로그 2의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자,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 진수끼리 서로 똑같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x 값은 뭐랑 뭐가 나와? 3이랑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하나 마이너스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는 안 돼? 잠이 너무 덜 깬 거 아니야? x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만 되고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x값은 3인 거야.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을 또 따져주세요. 요래 따져주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x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수 조건은 x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얘들아, 쌤 밑이 같아요 달라요? 그쵸? 여기 두 녀석만 같은데 요 녀석이 지금 띠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이너스를 뱉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2로 만들고 뒤 앞에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물론 글씨를 잘못 본 거야?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에 x의 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것이며 이 녀석이 로그 2의 5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또 진수끼리 똑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4x가 5야. 그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이야.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5 또는 1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근데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뭐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5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정답 x는 1 이렇게 적어주시면 해를 구하실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항상 제한된 범위가 생기게 돼서 해 제한 조건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자, 선생님 3번 볼게요. 자, 밑이 지금 어때요? 다르다. 다르다. 선생님 그건 같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같게 만들어줄까요? 큰 놈으로 바꾸는 게 편해요. 왜냐? 이 녀석이 지금 2로 바뀌면 여기가 루트가 씌워져서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4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제곱 붙여주세요. 근데 있잖아. 저 행위를 하기 전에 꼭 원래 생긴 녀석에서 진수 조건을 따져줬어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이 또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x는 3보다 큰 범위였을 거예요. 3보다 크고 1보다 크려면 3보다 큰 게 교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x-3의 제곱이 x-1이랑 똑같구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x 되고 플러스 9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10은 0. 따라서 x는 2 또는 5. 근데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값은 5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서 5 또는 2인데 2는 안 되고 5만 됨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할만하죠? 그럭저럭 따라올만 하다.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이제 로그의 모시기의 x꼴이 반복이 되는 지수, 미안해, 로그 방정식이에요. 자, 우리가 어김없이 진수 조건부터 체크를 해줍니다. 얘가 양수여야 되고 이 녀석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저게 진수 조건이에요.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생겨먹을 로그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x제곱값 자체가 진수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내가 선생님 그러면 나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해서 풀래? 그러면 t로 치환하게 되면 즉 이 녀석은 자 여기 잘 봐요. 내가 이 녀석이 어차피 0이 아니고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양수인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 앞으로 빠져나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괜찮아. 그래서 이 녀석이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잠깐만 저거 혹시 3이니? 아이씨 침침 이슈네요. 어쩐지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자 얘들아 자 마침 잘 됐다. 3이라면 또 설명할 내용이 늘어나죠. 쏘리. 자, 우리가 x 세제곱 자체가 진수이기 때문에 x 세제곱 자체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어차피 x의 홀수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홀수제곱은 그냥 x가 양수인 거야. 짝수제곱일 때만 방금처럼 하시면 돼요. x가 0이 아니다가 짝수일 때 진수 조건이고 이 녀석이 지금 세제곱이니까 그냥 x랑 진배 없다는 소리야. 음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앞으로 넘어와서 3으로 나오게 된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쏙.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2t가 아니라 마이너스 3t입니다. 마이너스 3t. 따라서 t 값이 1 또는 2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들아 그래서 정답 1, 2 이렇게 쓰면 망합니다. 왜냐? 우리는 x의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인데 지금 내가 구한 거는 t 값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t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이제 x 값을 구해주면 자 x는 5의 t제곱이었기 때문에 이게 5 또는 25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괜찮아? x 값이 5의 t제곱이니까 5 또는 25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잠깐만 내가 잘못 적은 거 아니죠? 그치 나 눈이 너무 침침하다 요즘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힘들다 에이징이 너무 힘드네요. 자 2번 볼게요. 씁쓸하죠? 얘들아 진수 조건 그 다음에 미세도 들어가 있다. 밑조건도 써야 돼요. 밑조건. 우리 밑조건 뭐였지?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그렇죠.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x가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로 나뉜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좋아. 그러면서 우리가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를 앞으로 빼고 생각해. 얘들아 이렇게 봤더니 뭔가 재밌는 거 하나 보이지 않아요? 얘랑 얘가 어때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다. 그럼 우리가 저거 역수였던 거 혹시 기억나요?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었잖아.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자, 우리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B의 A분의 1이 성립이 됐어.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선생님 제가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고 싶어요. 그럼 이 녀석은 t분의 1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면 로그 x의 3은 로그 3의 x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이 t분의 1이 된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t는 t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양변에 t를 곱해주고 넘어오면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t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왜 이렇게 글씨가 갑자기 아기자기해졌죠? 야, 갑자기 너무 귀여워졌는데? 뭐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t 대신에 다시 로그 3의 x를 대입해야 돼. 그러면 x는 3의 t제곱인 거 보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x를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x는 3의 t제곱이니까 9분의 1 또는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갑자기 글씨가 여기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좀 괜찮지 않나요? 살짝 어떤 느낌으로 썼냐면 아 존나 피곤하다 마음으로 썼어요. 아 피곤하네 이러면 쓰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쪽보다 이쪽이 낫지 않아요? 아닌가요? 투표 한번 받아볼까요? 이쪽 라인이 낫다. 오! 아 그렇구나. 와! 아 그렇구나. 이게 더 귀염뽀짝하지 않아요? 그런가? 이거 별로예요? 별로예요? 그렇구나. 이 채가 좀 더 나은 느낌인가? 글씨체가? 아니에요? 그 정도야? 거까지 해가면서 부정할 정도야? 그러니까 이악 물고 마음에 안 들었나 본데? 간신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나왔는데 친구들이 동의를 안 해준 거네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쓴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자, 16번. 사실 이 녀석도요, 좀 너무 헤비해. 헤비해. 근데 한 번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1번만 풀게요. 로그 2의 x가 8x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진수 조건부터 먼저 따져줘야 돼. 이 문제에서는 진수 조건을 안 따져.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의미가 없어서 아마 지금 해설지에 보면 진수 조건을 안 쓰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무조건 항상 우리가 로그가 정의될 때는 무조건 진수 조건을 일단 쓰고 봐야 돼. 오케이? 쓰고 봐야 돼. 그 다음에 밑 조건도 쓰고 봐야 돼. 지금 이게 지수로 이루어진 녀석이라서 이 녀석의 조건도 뭐라는 거야? 1이 아니고자? 그래서 저 녀석도 쓰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x값이 1이 아니고 양수다. 여기까지 체크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주는 스킬을 써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녀석이 밑이 2짜리인 로그가 지금 막 지수 자리에 달려있고 막 되게 복잡스럽게 생겼잖아. 우리가 저런 식을 간단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양변에 로그 2를 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로그를 취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4는 4였어. 4는 4래. 근데 로그 2를 취했어. 그 2는 2죠.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값에 로그를 취해도 똑같아.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일한 로그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얘들아 여기 보세요. 잘 봐야 돼. 지금 로그 2의 x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지금 앞으로 삐져나올 수 있어. 왜냐? 진수의 지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그 2의 x가 마치 개수처럼 삐져나오는 거야. 근데 로그 2의 x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로그의 진수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쪼갠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 녀석은 그냥 값이 3이야. 로그 2의 8을 3이야.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지금 진수 조건이랑 밑 조건에 의해서 양수인 게 보장이 됐기 때문에 2가 앞으로 빠져나와도 돼. 마이너스가 안 붙어도 되는 거야. 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를 쌤이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이 녀석을 t라고 치환한다면 이제 좌변은 t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은 3 그 다음에 더하기 2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t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죠. 근데 우리가 x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x는 2의 t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t가 지금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 녀석이 이제 다 2의 지수로 올려주면 돼. 그래서 x값은 8 또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 얘들아 2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로그 3이니? 저거 2니? 어쨌든 저것을 양변에 취해가지고 방금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잘 풀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17번 자 로그 a의 x가 반복되는 꼴이래요. 자 방정식 로그 3분의 1의 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로그 3분의 1의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있겠죠? 이때 두 실근의 알파 베타라는데 x 값이 알파랑 베타일 때 두 녀석의 곱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얘들아 잘 봐. 공통된 부분을 파악하기 전에 일단은 당연히 성의껏 진수 조건은 한번 써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필수 예제라서 보통 이 진수 조건이 막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미치게끔 안 나올 거야.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계속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습관에 들여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합시다. t가 로그 3분의 1의 x예요.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열심히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바라보면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6은 0이야. 얘들아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서 한번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요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값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내가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알파 베타지. 알파 베타가 얼마일까요를 궁금해 해야 돼요. 근데 잘 봐. 알파랑 베타가 x의 해였잖아. 그러면 지금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는 이게 중요해. t는 로그 3분의 1의 알파 또는 로그 3분의 1의 베타였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x의 해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의 근을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내가 지금 두 근을 어쨌든 표현을 했지. 그러면 근과 계수할 관계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동의 가능?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들아 알파 곱하기 베타야.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려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곱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곱손 합손 둘 다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두 분의 합을 이용해야 될까요? 곱을 이용해야 될까요? 내가 알파 베타가 궁금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 베타 아니니? 알파 곱하기 베타가 궁금해. 왜 합이죠? 그렇죠.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 녀석을 더한 게 마이너스 2다라는 합을 이용해야 돼. 그럼 더하게 되면 로그 3분의 1에 알파 베타가 2네 마이너스 2네. 따라서 알파 베타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역수에다가 제곱 취해주면 9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이 9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을 이용한다라는 거 잘 익혀놓고 갔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자, 이제 18번.
18번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이라고 나왔으니까 판별식을 시원하게 한번 때려볼까요? 네. 그러면 자, 짝수 판별식이 아니죠? 그냥 판별식을 때려야 되죠? 자, 쌤이 그냥 바로 쓸게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ac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c는 3 마이너스 로그 a야. 그쵸? 이 녀석이 중근을 갖도록이니까 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동의 동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녀석만 잘 풀어주시면 되겠죠? 로그 a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2는 0이기 때문에 t의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2야. 따라서 a 값은 지금 이게 그냥 로그잖아. 그러니까 밑이 10이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또는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 근데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죠. 그러니까 뭐 만분의 1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 가능? 오케이. 자, 쭉쭉 넘어갑시다. 자, 부등식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봅시다. 자, 로그 부등식. 어제 우리 배웠던 지수 부등식이랑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이제 큰 녀석이 크고 작은 녀석이 작다니까 잘 표현할 수 있겠고,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라면 우리가 큰 녀석이 되려면 x는 작은 녀석을 대입했어야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그냥 지수 부등식 플러스랑 아예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단 우리가 로그에는 진수 조건, 및 조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x의 범위에 제한된 해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되니까 한번 그거에 주목을 해서 같이 천천히 풀어봅시다. 자, 바로 문제로 갈게요. 20번.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달래요. 자, 1번 볼게.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한 개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우리가 이런 거 봤을 때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뭐 풀 때 다 똑같아. 밑을 일단 일치를 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좋아요. 뭐 이 녀석 나중에 뭐 바꿔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로그 2에 x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대. 자, 얘들아 이렇게 적어놓고 1은 우리가 로그 2에 얼마야? 맞아. 처음 대답이 맞아요. 네, 로그 2에 2죠. 1은 로그 2에 2잖아. 왜지라는 표정 지으면 안 돼. 2에다가 1 제곱하면 2 나오잖아. 그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봐야 돼. 밑이 지금 1보다 크지? 그러면 전체 값이 이쪽이 더 크려면 진수 값도 여기가 더 컸어야 돼. 그래야 이제 큰 쪽에 찍힐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x-1이 2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적어. 근데 이대로 답을 내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 왜? 진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음.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저거 두 개 교집합 구하면 x가 1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x가 1보다 커야 돼. and x가 1보다 큼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녀석을 다시 연립하면 1부터 2 사이가 돼요. 그래서 1초과 2 이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된다. 진수 조건을 무조건 따져야 돼. 안 따지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2 로그 4분의 1의 x-4가 크대. 로그 2분의 1의 x-2보다. 자, 이렇게 바라본다. 일단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밑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어디로 맞춰주면 좋을까요?
어디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 2분의 1이다. 아니다. 4분의 1이다. 어디로 맞춰주면 좋을 거야? 얘들아, 원래는 통상적으로 4분의 1에 맞추거든요. 왜냐면 이게 4분의 1로 바꾸면 여기 제곱만 붙여주면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앞에 2가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 4분의 1이 2분의 1로 바뀌고 아래 2로 나가면 돼.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미세 지수는 로그의 계수의 역수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1로 탁 정리가 되면서 너무 예뻐지는 구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에 x-4가 2분의 1에 x-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야. 괜찮아? 납득 되겠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밑이 지금 어때요? 0과 1 사이야. 그죠? 같긴 해. 맞아. 나 같게 만들었어. 근데 이 녀석의 밑이 범위가 지금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들아, 왼쪽이 크려면 이번엔 진수가 오른쪽에 커야 돼. 왜냐면 큰 쪽에 대입해야 전체가 작아지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x-4라는 녀석이요, x-2보다 작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잠깐만. 뭐 잘못 적 언니? 잠깐만. 에? 나 단단히 잘못 적었구나. 미친놈이네, 이거. 이게 4분의 1이 어디? 얘들아, 너네 왜 날 말리지 않은 거야? 자, 항부등식이 나왔어요. 항부등식이 나왔는데, 얘들아, 자, 근데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잖아. 정답이 나와요. 아니, 나는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이게 왜냐면 이렇게 적용을 하면 x가 4보다 커야 되고 x가 2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정답이 x가 4보다 크다라는 이 진수 범위가 정답이에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적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새로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좋은 거죠. 자, 개망했네. 자, 여기가 애당초에 2분의 1이었다. 조졌네, 이거. 와, 충격적이다. 얘들아, 쌤이 진짜 눈 안 보인다는 거 진짜야.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잘 봐줘야 돼. 내 이게 엄살이 아니야. 원래 게 이거였죠? 오, 글씨도 잘 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올려.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 됐겠죠? 맞죠? 삑사리가 이렇게. 조졌네. 그러니까 이제 요쪽이 진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아까 말한 논리랑 똑같아. 그래서 x-4의 제곱이 x-2보다 작다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잘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더하기 16에 플러스 2니까 더하기 1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러면 x의 범위는 3과 6 사이가 됐을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진수조건 구해놨지? 이거랑 같이 AND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 1차 풀면 4에서 6 사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이렇게 마무리하자. 씁쓸하구만. 3번. 로그 2에 x-3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4의 x-1 그거 안 꺼온 것 같아. 이렇게죠. 자, 일단 진수 조건 먼저 써줍시다. x가 3보다 크고 1보다 커야 되니까 x가 3보다 커야 되는 게 진수 조건이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모든 문제 풀 때 다 진수 조건부터 적어놓고 풀어요. 근데 살짝 좀 극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때는 마지막에 서술을 한 건데 나는 혼자 풀 땐 무조건 이거 위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적어놓는 타입이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미시 얘들아 다르네? 다르니까 내가 4로 맞춰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4로 바꿔주면 여기 제곱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x-3의 제곱이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큰 쪽이 진수도 컸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x-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넘어오면 7x에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2에서 5 사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진수 조건이랑 AND 처리해야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에서 5 사이, 5에는 등호 부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진수 조건까지 잘 따져주면 돼. 진짜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딴 거 없어. 딴 거 필요가 없어. 필요 있는 것만 풀 거야, 이제. 자. 아우. 근데 이게 큰데 생각보다 광역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쓰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뭔가 생긴 것만 귀엽지. 좀 그래. 자, 21번 볼게요. 진수에 로그가 포함되어 있대요. 겁나 중요합니다. 진수에 로그가 포함되어 있다면요, 우리가 진수 조건을 2번 적용시켜야 돼. 겁나 중요해.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 로그 자체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거 로그 2분의 x, 요 x의 범위가 일단 0보다 커야 돼. 괜찮아?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로그도 우리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녀석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 2의 진수에 위치한 로그 2분의 1의 x도 0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 요 이해돼요? 진수의 진수 조건, 진수의 진수 조건이야. 그냥 2번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에서 로그 2분의 1의 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밑이 지금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녀석은요, x축이랑 1,0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x값이 1보다 커지면 치역은 음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범위는 x가 1보다 크다예요. 1보다 큰 값 대입해야 음수 나오니까.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냥 이 녀석이 최종적인 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x가요, 이 녀석 올라가게 되면 여기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거 만약에 이거 는이었을 때 얘들아 이거 2의 1제곱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2의 1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야. 부등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2분의 1 x가 2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2분의 1의 x는 이렇게 생겼고 y는 2랑 어디서 만나나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냥 4분의 1이 됐을 때 딱 2였을 거야. 그러니까 2보다 작으려면 x값은 4분의 1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x값은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요거 괜찮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양수구나. 나 왜 음수라고 봤지? x가 1보다 작아. 미안합니다. 음수야 얘들아 이거.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수지. 미안해. 요쪽 대입하는 거야. 1보다 작은 쪽.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입돼야 여기 양수가 나오니까 1보다 작은 쪽이야. 그래서 AND 처리를 해주게 되면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여기에다가 이것만 붙여주시면 돼.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자, 22번 볼게요.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진수 조건부터 먼저 적어주면 얘는 그냥 x가 양수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세제곱도 양수고 x도 양수이기 때문에 x 양수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 3분의 1을 x를 내가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야 돼. 로그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은 3의 로그 3분의 1의 x였기 때문에 3t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x 저 녀석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t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겠죠. 그러면 이거 다 넘겨주면 t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2가 음수다.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x의 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로그 3분의 1의 x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이고 싶다. 그러니까 로그 3분의 1의 x를 싹 그려. 그래서 이 녀석의 y 값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려면 x 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를 거꾸로 적어줘야죠. 쏘리.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x 값은 우리가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나오게 하려면 9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x의 범위는 3에서 9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사이니까 여기에 x의 범위는 3에서 9 사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고, 그 다음에 얘들아 지수가 포함된 부등식은 우리가 아까처럼 로그 양변에 2인 로그를 취해가지고 푸는 거야. 근데 로그를 취할 때 밑이 1보다 큰 녀석을 취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해.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녀석을 취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수는 그대로인데 내가 멋대로 로그를 취한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자, 2는 4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로그 2분의 1을 취했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됐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로그 2분의 1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랑 4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한 게 더 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었을 때 함수 값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취할 때는 항상 밑의 범위를 잘 보고 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내신 대비 할 때 연습하면 이제 다 자연스러워지니까 그냥 로그를 취할 때는 밑만 조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두 문제 또딱 풀고 갑시다. 자 24번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자 진수 조건을 그냥 준 거예요. 저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대. 자 그럼 내가 저 녀석을 t로 치환할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의 로그 뭐 3분의 1의 k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게 요렇게 되고 싶대. 근데 얘들아 범위가 모든 양수 t에 대해서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양수 t에 대해서만 내가 양수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그 2차 부등식 문제 중에 조금 제한 조건 걸린 거 있잖아. 그런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양수 t에 대해서만 양수면 되니까 이게 지금 대칭축을 조사해보면 우리가 t는 3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게 확정이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칭축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는 거야. 대칭축이 양수인 상황에서 내가 양수 t에 대해서 싹 다 0보다 크거나 크고 싶으면 이렇게 t축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양의 실수, 임의의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되면 3을 대입했을 때도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돼. 그래서 9-18에 3로그 3분의 1의 k가 우리가 양수다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주게 되면 로그 3분의 1의 k가, 자 내가 얘를 그냥 이항시키면 얘들아 봐봐, 내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잖아. 그리고 3으로 나누면 여기 마이너스 3 되는 거 보이지? 근데 이 녀석을 넘겨. 그러면 로그 3의 k가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왜냐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제곱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줘서 이 k 값이 지금 27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k는 진수이기 때문에 얘가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0보다 크고 27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넘기는 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게 3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밑이 3으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25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잠깐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짝수 공식 쓸 수 있네? 그러니까 1 더하기 로그 A가 의 제곱이 큰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짝수 공식 쓰니까 그냥 1 마이너스 로그 A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네. 수식 겁나 더럽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녀석 전개하게 되면 자 여기서 로그 A를 쌤이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지금 이 녀석이 T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쁘게 잘 정리를 하면 2t 제곱 더하기 2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1이 서로 사라져서.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 2차 부등식 풀어주면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t는 0보다 크고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맞게끔 로그 a를 다시 대입을 해줘. 그러면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a는 10분의 1보다 작아. 또는 이쪽은 a는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a도 로그의 징수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부터 10분의 1 사이 또는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옆방에 건너가서 열심히 오늘 배운 로그 함수 문제들 있죠? 내가 문제 많이 풀었어. 열심히 복습하고 쌤한테 인증샷 남기고 가시면 되겠다. 열심히 해라. 복습. 수고했어요.